안녕하십니까. 공존행동 산업기사 필기 과정을 강의하고 녹화해서 정리하고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후배 제자님들께서 산업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노력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존행동 산업기사 핵심 모의고사 1200문제를 내용 중심으로 풀어봅니다. 첫 번째 장, 공기조와 설치 운영에서 배수 통기설비입니다. 배수 통기설비. 배수의 종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배수의 종류. 배수의 종류는 그냥 배수라고 부르는 일반 배수 혹은 잡배수, 일반 배수 혹은 잡배수. 일반 배수, 잡배수는 요리실, 욕조, 세척, 싱크, 세면기 등에서 나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을 일반 배수 혹은 잡배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수는 화장실에서 대변기와 소변기에서 나오는 배수, 대변기와 소변기에서 나오는 배수를 우리가 오수라고 합니다. 세 번째, 특수배수. 특수배수는 병원, 연구소, 공장, 병원에는 수술실 등에서 나올 것이고, 연구소에는 연구하면서 화공약품을 쓸 것이고, 공장 등에서는 화학약품 등도 쓰고, 오염물질이 특수하게 나오는 물질입니다. 특수한 물질을 제거해야 될 때는 특수배수입니다. 우수는 비가 올 때 지붕이나 마당에 떨어지는 빗물을 배수를 우수라고 합니다. 빗물의 배수를 우수라고 하고, 배수의 종류는 일반 배수, 오수, 특수배수, 우수. 우수는 말 그대로 강물로 흘러나갈 수 있는 물이고요. 일반 배수와 오수는 우리가 종말 처리장 혹은 정화조로 거쳐야 됩니다. 종말 처리장이나 정화조로 가야 되는 종말 배수와 종말 처리장과 정화조로 가야 되는 배수들이 일반 배수와 오수고, 특수배수는 하수구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처리시설로 보내야 되는 것이 특수배수가 되겠습니다. 옥내배관이냐 옥외배관의 기준, 건축설비는 외벽에서 1m 떨어지는 데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건물 외벽에서 1m까지만 건축설비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배수 방식으로는 분류식과 합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수를 처리한다는 이야기는, 우수는 우리가 처리한다 안 처리한다, 우수관을 통해서 바로 내보내면 되는 것이고, 특수배수는 정화조나 종말처리장으로 보내면 안 된다. 특수 처리장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설비 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분류식,
오수식과 함유식 두 가지 방식으로 보내는데 오수와 배수를 분리하는 것을 오수와 배수를 분리하는 것을 분류식. 함유식은 오수와 잡배수를 모아서 동일 계통의 계통으로 배수하는 방식을 함유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함유식을 쓰죠. 그러나 배관은 대변기에서 나오는 혹은 소변기에서 나오는 이 물들은 오수관을 통해서 나오게 될 것이고요. 세면기, 싱크대, 욕조 등에서 나오는 물들은 건물 내에서 합쳐지지는 않습니다. 별도로 얘는 오수고 얘는 일반 배수입니다. 예. 건물 밖으로 나가서 건물 밖 몇 미터? 1미터 빠져나가서 정화조로는 들어가거나 아니면 여기서 합쳐져서 종말 처리장으로 흐르는 것이죠. 이게 함유식 배관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좌측 아래 47번 배수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에서 100mm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깊이는 몇 mm? 50에서 100mm. 48번 문제. 오수만을 정화조에서 단독 정화 처리한 후 공공하수에 방류하는 반면 잡배수와 우수는 그대로 공공방수에 방류하는 방식은 분류식입니다. 무슨 식? 분류식. 앞에서 배웠습니다. 분류식은 오수만을 처리하는 것이고 함유식은 오수와 배수를 같이 모아서 배수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 문제 43번 배수 및 통기 설비에서 배수 배관의 청소구 CO, 청소구는 CO 클린아웃이라고 합니다. 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청소구는 배수 수직관의 제일 밑부분에 설치합니다. 배수 수평관과 배수 수평 분기간의 분기점에는 꼭 설치합니다. 100개 이상의 길이가 긴 배수관의 끝점에는 설치하지 않아요. 시작점에 설치하죠. 예, 배수관에 여기가 있다라면 이게 100개 이상이라면 여기에 CO를 설치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치할 때 쓰는 겁니다. 배수관이 45도 이상, 45도나 90도로 꺾이는 곳에는 꼭 CO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예. 여기서 관말에도 CO를 설치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 관말단에도 CO를 설치해 줘야 되는 것이고 꺾이니까 여기서 청소를 하려면 CO를 설치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청소구 설치하는 곳에서 살펴봤습니다. 45번 배수 시공상의 주의점으로 틀린 것은 시공상의 주의점 배수는 가능한 빨리 5개 하수관으로 유출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배수를 고여놓으면 악취와 벌레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5개 하수관에서 하수벌레나 하수가스나 벌레 등이 건물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것. 이 방지하는 것이 뭐냐? 트랩입니다. 트랩. 그래서 하수관에는 트랩을 설치해야 된다. 이 트랩, 하수나 벌레를 막기 위해서 트랩이 있다면 이 봉수의 깊이는 몇 mm? 50에서 100mm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00mm. 3번 배수관 및 통기관은 내구성이 풍부할 것. 어떤 관인지 내구성이 풍부한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구성이 풍부하면 비쌌을 문제죠. 그래서 배수관과 통기관은 배수관은 주철관을 기본으로 하지만 지금은 PVC를 가장 많이 썼고요. 통기관은 PVC를 쓸 수도 있지만 아연동 강간을 가장 많이 씁니다. 4번 한냉지에는 배수, 통기관 모두 피복을 하지 않을 것. 한냉지, 추운 시베리아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곳은 배수관이나 통기관도 피복을 해야 배수가 막히지 않고 얼지 않게 되겠죠. 통기관도 뜨거운 물을 쓰면
수분이 올라오기 때문에 수분이 겨울에 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기관도 막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복을 해야 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배수관과 통기관, 오수관, 오수, 배수, 통기관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오수와 배수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이거는 소변기죠. 소변기. 이쪽은 대변기가 되겠습니다. 대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흐르는 가는 오수가 되고, 세면기, 청소도구, 싱크, 이쪽은 1번. 그래서 1번은 이쪽 1번 쪽으로 흐르는 거는 배수, 우리가 배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배수는 통틀어서 오수와 배수를 다 틀지만 여기서 구분을 굳이 하자면 잡배수,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와 잡배수를 각각 분리해서 연결하는, 그리고 건물 밖 1m까지 밖에서 정말 처리장하는 요게 결합배수입니다. 결합배수. A, 요 부분은 무슨 관? 오수관. 이렇게 가는 요 그림은 B는 배수관. 오수관은 대변기, 소변기용 하수이고, 배수관은 세면기, 싱크 등의 생활하수를 배수라고 한다. 잡배수라고도 합니다. 잡배수. 배수관의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기구관. 1번 배수기구관. 각 기구의 배수 트랩에서 연결하는, 배수 행지관으로 연결하는 관이, 배수 트랩에서 이렇게 연결하는 요 관들이 뭐다? 트랩 지나서 이렇게 연결되는 관들이 배수기구관입니다. 배수기관에서 배수 입관, 내려갈 때까지 연결하는 것이 배수행지관입니다. 배수기관을 연결하는 것이 배수행지관입니다. 배수입관은 배수행지관을 하나, 둘, 세 개도 봤고요. 오수관도 하나, 둘, 세 개 다 봤죠. 이렇게 받는 관을 뭐라고 한다? 배수수평주관, 배수행지관이라고 합니다. 이 배수행지관을 이평으로 쭉 받아서 내리는 이 관의 이름이, 이 두 개의 관 이름이, 요 두 개의 관 이름이 배수입관입니다. 배수입관은 배수행지관을 받아서 배수행주관으로 연결하는 것이 배수입관입니다. 가로축에 배수계통의 가장 낮은 쪽에서 배수입관을 모아서 건물 외부로 연결하는 것이 배수행주관입니다. 배수행주관. 배수기구관은 기구마다 달린, 트랩 다음으로 기구마다 달린 것이 배수기구관. 기구관을 입관까지 연결해 주는 것이 행지관. 배수수평주관이라고도 합니다. 배수행지관을 모아서 세로로 내려보내 주는 것이 배수입관. 배수입관을 모아서 가장 하부에서 모아서 건물 외부로 빼주는 것이 배수행주관이다. 오수관은 대변기, 소변기를 사용하는 것이 오수관. 세면기, 싱크, 생활하수를 빼는 것이 배수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배수 트랩의 종류입니다. 배수 트랩의 종류. 배수 트랩은 관 사이펀, 관 트랩, 사이펀 트랩입니다. 사이펀 트랩. 비사이펀 트랩, 포집기 세 가지로 나눕니다. 사이펀 트랩, 비사이펀 트랩, 포집기로 나눕니다. 배수 트랩의 종류는 사이펀, 비사이펀, 포집기로 나누고, 사이펀 트랩은 관 트랩이라고도 하고 S 트랩, P 트랩, U 트랩으로 나눕니다. S 트랩, P 트랩, U 트랩으로 나누고, S 트랩은 지금 보이는 그림처럼 세면기와 소변기에 사용하는데요. 세면기 밑에
S자로 구성이 돼서 바닥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S트랩입니다. 그래서 S트랩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요 세면기 밑에 연결해서 연결 금구라고 하죠. 이렇게 연결해서 요 밑에 요 있는 요거는 왕 배수 금구 중에 왕이라고 합니다. 요 캡이라고 하죠. 캡 형태로 된 게 왕입니다. 이렇게 생긴 게 S트랩이다. S트랩은 어디 쓴다? 세면기와 소변기에 개별 배수 라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P트랩은 세면기, 소변기에 사용하는데 세면기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P트랩은 봉수가 S트랩보다 안전하다고 되어 있는데 자 보시면 벽면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벽면으로 들어가게 뒤에 배수관은 이 속에 들어있겠죠. 예, 그래서 배수관이 물을 받아 나갈 수 있는 구조. 이게 무슨 트랩이다? P형으로 생겼다 해서 P트랩이 되는 것입니다. P트랩. 그래서 S트랩과 P트랩은 개별용이고 U트랩은 옥내 배수 수평 주간 가장 말단에 배수기기에 포착해서 공공하수관으로부터 해로운 가스, 공공하수관에서부터 해로운 가스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건데 배관 가장 말단에 설치해서 U자 형태로 이렇게 설치합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주철관 배수관, 주철 배수관이네요. 요 U 형태로 써서 여기에 봉수를 만들어서 고여두게 한다. 봉수 깊이는 50에서 100mm 정도를 두는 것이고 관 말단에 설치하는 것이 U 트랩이 되겠습니다. 관 트랩 종류로는 S 트랩, P 트랩, U 트랩이 있다. 그 다음에 B 사이펀 트랩, B 사이펀 트랩은 주방용 싱크대 밑에 이렇게 통으로 만들어 놨죠. 요 관은 싱크대에서 나오는 오버플로우 관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고 요 관 안에 물이 빠질 수 있는 구조로 트랩을 막고 여기는 뭐가 있죠? 그릇망이 있죠.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약치가 올라올 텐데 여기다 한번 말아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여기도 S트랩이 나오겠죠. 이렇게 봉수를 해서 넣어주는 게 드럼 트랩이다. 드럼 트랩. 주방용 싱크에 사용한다. 벨 트랩은 우리가 플로어 드레인 FD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욕실이나 샤워실, 베란다 등의 바닥 배수용으로 쓰는 트랩을 벨 트랩이라고 합니다. 벨 트랩을 분해한 사진입니다. 앞에 금구가 있고요. 여기 있는 플라스틱을 이렇게 하나 끼우고 안쪽에는 물이 밖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열려 있어요. 밖으로 들어와서 요 캡이 있어서 물이 이렇게 돌아 들어가게끔. 그래서 FD는 봉수가 굉장히 얇습니다. 화장실에 물이 많이 냄새가 많이 날 때는 물을 한번 부어주면 요 봉수가 차겠죠. 그래서 벨트랩은 FD라고 플로어 드레인이라고 하고 요 봉수가 깨질 위험이 많다. 욕실을 쓰지 않더라도 FD에는 물을 하나씩 넣어준다. 요게 벨트랩입니다. FD. 그 다음에 특수형 트랩으로 그리스 트랩, 가솔린 트랩, 샌드 트랩인데 그리스는 유지분, 기름 중에서 식용기름을 제거하는 것이 그리스 트랩이고 가솔린은 공업용 기름, 차에 주차장 등에 사용하는 가솔린 트랩이 되는 것이고 샌드 트랩은 모래를 분리하는 트랩이다. 이것들은 하원이나 농작물 세척하는데 흙이 많이 묻겠죠. 그래서 샌드 트랩을 씁니다. 그래서 트랩은 본 그림처럼 되어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그릇망에 일단 찌꺼기는 고이게 되고 물은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물이 차겠죠. 그리고 찬 다음에 요 높이로 물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게 그리스 트랩입니다. 그러면 물이 차고 나서 그리스는 물 위에 뜨겠죠. 물 위에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찌꺼기가 걸리겠지만 여기도
물이 다 빠지지 않는 만큼 이쪽에는 기름이 뜰 겁니다. 기름을 제거하는, 식용 기름을 제거하는 것이 그리스 트랩이고, 그리스 트랩을 보면 이렇게 물이 들어왔을 때 찌꺼기를 제거하고 이렇게 올라와서 물이 이렇게 나가는데 요만큼이 물이 차 있겠죠. 그럼 요 위는 요만큼은 지방이 고일 겁니다. 지방을 퍼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 트랩이고, 가솔린 트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수구로 가솔린을 흘려보냈을 때 하수구 안에 가솔린 가스가 차게 돼서 폭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솔린을 놔두면 가솔린이 증발하겠죠. 가솔린을 퍼낼 일은 많지 않습니다만 경유나 중유는 퍼내야 될 것입니다. 휘발유는 퍼내지 않아도 되죠. 그런 경우 차고나 주차장 등에 쓰는 것이다. 형태는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서 이게 그리스다, 이게 가솔린이다 뭐 할 수 있습니다. 얘도 그리스 트랩보다로 쓸 수도 있지만 가솔린 트랩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샌드 트랩. 샌드 트랩은 물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 그냥 물이 빠집니다. 바닥에 뭐가 고이죠? 바닥에 모래가 고이겠죠. 모래를 퍼내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것이 샌드 트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은 어떤 포집기에 대한 설명인가? 영업용, 호텔, 레스토랑, 주방 등 주방의 배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지방물을 포집하여 제거한다. 주방 배수에 쓰이는 것은 무슨 트랩? 그리스 트랩이다. 식용 기름을 포집하는 것이 그리스 트랩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드럼 트랩은 싱크대 밑에 설치하는 거고, 오일 포집기는 가솔린 트랩이고, 플라스틱 포집기도 샌드 포집기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50번 우측 상부에 있는 문제입니다. 하수관 또는 오수 탱크로부터 유해가스가 쪽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는 유해가스 방충, 벌레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거, 방충, 지가 들어오게 막는 거, 방서, 악취. 트랩은 악취 방지하고 방충, 방서,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트랩의 목적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5번. 관 트랩의 종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관 트랩은 S, P, U 세 가지가 있습니다. V 트랩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관 트랩, 배수용 관 트랩. 48번. 배수관에서 발생한 해로운 가스의 실내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수 트랩을 설치한다. 배수 트랩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가솔린 맞습니다. 디스크 트랩은 무슨 트랩? 스팀 트랩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우스 트랩은 U 트랩이라고도 말합니다. 벨 트랩은 싱크대에 설치하는 트랩이죠. 여러 트랩 종류가 있습니다. 48번. 배수관에 트랩의 설치 이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방충, 방서, 악취를 방지하는 겁니다. 배수관에 역류를 방지한다 아닙니다. 이물질을 제거한다. 이물질 제거할 수도 있는데 주된 이유니까 이물질 제거는 약하다는 얘기죠. 속도를 조절한다 아닙니다. 배수는 악취, 방충, 방서 요거를 방지하는 것이 배수 트랩입니다. 역류를 방지한다. 역류를 방지하기도 하겠죠. 어쨌든 48번에 정답은 4번이다. 41번. 배수 트랩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배수 트랩의 종류는 드럼 트랩, 싱크대 밑에 설치하는 것이죠. 복귀 트랩, 스팀 트랩이고요. 벨로즈 트랩, 스팀 트랩 열동식이고, 디스크 트랩, 연력학식 트랩입니다. 스팀에서 사용하는 트랩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트랩에서의 봉수 파괴원인, 트랩에서 봉수 파괴원인은 증발, 흡출, 모세관, 분출, 자기사이펀, 관성력 6가지가 있습니다. 증발, 흡출, 모세관, 분출, 자기사이펀, 관성력.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는
갈로 안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발작용, 유도사이폰, 증발작용, 유도작용, 모세관, 역압작용, 자기사이폰, 관성역. 사이폰이 유도사이폰과 자기사이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도사이폰과 자기사이폰 총 6가지입니다. 증발, 흡출, 모세관, 분출, 자기, 관성역 6가지입니다. 증발 작용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을 시에 자연 증발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우리가 여름철 휴가 갔다 오면 화장실에 많이 나는 겁니다. FD의 봉수가 굉장히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얇게 되어 있거든요. 요때 들어있는 요게 하루면 말라버릴, 여름철에 하루면 말라버릴 텐데 여기 하수에서 악취가 역류해서 화장실에 냄새 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 증발에 대한 파괴입니다. 흡출작용, 유도사이폰입니다. 오배수 수직관 가까이에 위생기구가 설치되면 수직관이 위로부터 일시에 다량의 물이 흐르고 수직관과 수평과 연결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진공이 생기면서 봉수가 파괴되는 현상. 흡출작용, 유도사이폰, 유도가 되는 거죠. 지금 그림에 세면기가 있고 P트랩에 의해서 배수기가 연결되어 있다라면 이 위층에서 내려오는 물이 다량의 물이 동시에 아래쪽으로 쏟아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물이 여기가 음압이 되면서 끌려 나와서 유도되면서 봉수가 파괴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흡출작용, 같이 끌려 나오는 흡출작용, 유도사이폰 작용으로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모세관 현상. 트랩에 머리카락, 헝겊 등이 고여서 이렇게 있으면 요 두 개의 관벽과 머리카락 사이로 물이 모세관 현상을 타고 떨어집니다. 이게 모세관 현상입니다. 분출작용, 역압작용입니다. 분출작용은 아래쪽에 4번이죠. 여기 아래쪽에 물을 버리고 있을 때 위쪽 집에서도 동시에 물을 버린다라면 물량이 배수수직관의 용량을 넘어간다라면 여기가 무슨 압력이 생기죠? 플러스 압력이 생깁니다. 윗집, 아랫집 물을 동시에 버린다.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때 플러스 압력이 생기면 반대로 사이폰을 밀어내겠죠. 봉수를 밀어내서 분출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5번 자기 사이폰 작용. 위생국에서 물이 꽉 차있는 상태로 물이 흐르게 되면 이 상태로 자기가 관성력에 따라서 넘어가는 것을 자기 사이폰 작용이라 하고, 자기 사이폰 작용은 트랩 봉수가 50에서 100mm로 충분히 깊을 때 자기 사이폰이 생기고, 관성력에 의한 배출은 트랩이 얇을 때, 트랩이 이렇게 가늘어지면 물이 빠지면서 동시에 빠져나가 버리죠. 봉수 수심이 얕을 때 관성력에 의해서 물이 배출되기도 합니다. 겨울철 대변기를 보면 겨울철 대변기는 자체로 S트랩으로 물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변기라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에 우리가 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물을 담아놨을 때 아랫집에서 물을 땡기면 흡출작용에 의해서 물이 출렁출렁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집, 윗집 동시에 써서 분출작용, 물이 또 올라왔다가 내려가면서 이 봉수가 깨어져서 다음날이나 하루 이틀 되면 꽉 차있던 봉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 현상이 흡출작용과 분출작용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흡출작용을 자기 사이폰 작용을 좀 볼 수 있는 것은 대변기에서 물을 내리게 되면
물이 빨려들면 후루룩 하고 쭉 공기와 물이 동시에 빨려 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자기 사이펀 작용, 관성기에 의한 자기 사이펀 작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공기가 들어가면서 사이펀 작용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봉수를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43번. 트랩 봉수의 유실 요인이 아닌 것은 증발, 모세, 자기 사이펀, 유도 사이펀, 분출작용, 관성력. 그래서 배수작용은 답이 아닙니다. 48번. 배수계통에 설치된 통기관의 역할이 뭐죠? 통기관은 봉수를 보호하는 겁니다. 봉수 보호. 그래서 사이펀 작용에 대한 트랩 봉수 유실 방지, 봉수 보호입니다. 그 다음에 배수관 내를 대기와 같이 해서 배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예. 여기 양압이 찼을 때 예를 들어 통기관이 별도로 있다면 이 물이 그냥 내려가더라도 유도 사이펀 작용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사용해서 분출작용이 생기더라도 압력이 빠져나가 버리기 때문에 분출작용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통기관은 봉수 유실 방지가 가장 먼저입니다. 두 번째, 배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 배관 내 신선한 공기 공급입니다. 공기 공급. 그래서 관내를 청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수구나 배수관으로부터 유해가스의 옥내 유입을 방지한다. 요거는 뭐죠? 트랩의 목적이죠. 트랩을 설치해서, 트랩은 뭘 가지고 있다? 봉수를 가지고 있다. 이 봉수가 악취, 방충, 방수 역할을 한다. 통기관은 봉수를 보호하는 것이다. 44번. 수직관 가까이 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때 수직관 위로부터 일시에 다량의 물이 흐르게 되면 수직관과 수평관 연결관에 순간적으로 진공이 생긴다. 진공이 생기니까 봉수가 파괴되는 것은 무슨 현상? 유도 사이펀. 결국은 흡출작용이 됩니다. 유도 사이펀이죠. 자기 사이펀은 지가 알아서 사이펀 현상이 생기는 거고, 흡출작용은 뭐가 생긴다? 진공이 생기면서, 음압이 생기면서 생기는 것이 유도 사이펀 작용입니다. 배수 트랩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배수 트랩은 관트랩, 특수트랩, 박트랩, 특수트랩 등이 있는데, 관트랩은 SPU 트랩이 있습니다. S트랩은 세면기, 대변기, 소변기에 쓰는 것이 S트랩이고, P트랩은 벽면에 매설될 수 있게 배수 수직관에서 접촉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U트랩은 관말에 설치되는 가옥 트랩 또는 메인 트랩이라고 합니다. 박스 트랩, 드램 트랩은 주방, 싱크대에 찌꺼기를 모아서 보내는 것이 드럼 트랩이고, 벨 트랩은 바닥면에 사용하는 트랩으로 벨을 빼고 사용하면 트랩이 불량합니다. 요거는 벨 트랩은 FD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솔린 트랩은 자동차의 차고나 공장 등의 배수 중에 가솔린, 기름, 모래 등을 빼는 것을 가솔린 트랩이라고 하고, 그리스 트랩은 주방에서 유입되는 식용 지방을 걷어내는 것이 그리스 트랩이 될 것이고, 샌드 트랩은 모래를 걷어내는 것이 샌드 트랩입니다. 네, 그림으로 보이는 이렇게 생긴 게 무슨 형태? S자 형태로 생겼죠. 네, 세면기 등에 서 있는 S트랩 형태가 되겠습니다. P트랩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세면기 밑에 설치해서 벽면으로 넣는 거다. 네,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신형 P트랩의 그림입니다. 이 안쪽에 캡이 이렇게 있어서 들어왔을 때 물을 막고 여기는 봉수가 차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50에서 100mm 구조. 그리고 배수관으로 물을 빼나가는 구조. 두께는 33mm, 3.3cm 정도 두께로 32파이가 기본입니다. 33파이 정도 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U트랩은 관말에
가옥 끝에 공공배수로부터 악취나 방충, 방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U 트랩이다. 싱크대 밑에 설치하는 게 벨 트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럼 트랩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헷갈렸습니다. 드럼 트랩이 싱크대 밑에 설치하는 거죠. 벨 트랩은 FD, 바닥에 욕실이나 주방 바닥에 설치하는 것으로 요 벨을 집어넣고 집어넣은 다음에 빠져나갈 수 있게 물이 이렇게 돼서 요 위로 빠져나갈 수 있게 요만큼이 봉수로 연결되어 있도록 봉수 역할을 하는 것이 FD입니다. FD는 작아서 요 부분을 빼면 증발작용에서 잘 증발하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한두 번,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물을 부어줘서 봉수를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스트랩은 이쪽에서 주방에서 찌꺼기들이 오면 찌꺼기를 먼저 골라내고 아래쪽으로 물이 흐릅니다. 아래쪽으로 물이 흐르게 되죠. 그러면 요만큼은 물이 고여 있게 되고 물은 아래에서 이렇게 물만 빠져나가고 위쪽에는 지방이 고입니다. 이 지방을 걷어내는 거죠. 지방을 걷어내는 것이 그리스트랩입니다. 호텔, 주방 등에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트랩이다. 그러면 가솔린 트랩은 뭐냐? 똑같이 생겼습니다. 근데 뭐죠? 여기에 지방 대신 가솔린이 고이는 거죠. 그래서 가솔린이 이 배수 주관으로 들어가서 있게 되면 이 안에 가솔린 가스가 차게 됐죠. 그래서 스파크나 일어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솔린 트랩을 설치해야 되고 법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샌드 트랩은 물에 모래, 흙 등이 섞여 있다면 물은 빠지고 아래쪽에는 모래나 흙 등이 아래쪽에 고이게 될 겁니다. 이게 샌드 트랩이 되겠습니다. 배수 트랩의 기능, 구비 조건, 봉수 파괴 원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배수 트랩의 기능은 건물 내 배수관 및 하수관에 발생하는 유해한 가스, 배수 트랩은 유해한 가스를 방지하는 것을 실내로 방지하는 것을 배수 트랩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수 트랩은 봉수 깊이는 50에서 100mm, 50에서 100mm가 봉수 깊이의 이상적인 깊이입니다. 50mm보다 작으면 봉수가 증발해버리고 잘 없어지고 100mm 이상이면 세척작용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50에서 100mm까지만 봉수를 한다. 봉수는 유해가스를 방지하는 것이다. 이게 기능이 되겠습니다. 봉수의 구비 조건으로는 봉수가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 봉수는 흐르는 물로 트랩 내면을 세정하는 자기 세정 기능이 있을 까 봉수는 구비 조건으로는 봉수가 확실하려면 50에서 100mm의 봉수 높이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봉수가 확실하면 유해가스를 차단할 수 있다. 네 번째, 구조가 간단하고 유수면이 평활해서 오수가 머무르지 않는 구조. 구조가 간단하고 오수가 머무르지 않게 평활하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 배수 트랩의 구비 조건입니다. 배수 구비 조건 다섯 번째, 내식성이 풍부할 것, 내식성이 좋을 것. 잘 썩으면 안 되겠죠. 부식이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봉수는 안정될 것, 자기 세정을 할 수 있을 것, 유해가스를 차단할 수 있을 것, 평활해서 오수가 머무르지 않아야 될 것, 내식성이 풍부해야 될 것, 봉수의 배수 트랩의 구비 조건입니다. 이렇게 돼 있지만 봉수는 파괴가 됩니다. 봉수 파괴되는 원인은 6가지가 있는데 자기 사이펀, 감압에 대한 흡인, 모세관, 분출, 증발, 관성에 의해서 봉수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감압에 의한 흡인 작용은 유도 사이펀이죠. 유도 사이펀 작용이 되겠습니다. 트랩 봉수의 파괴 원인
6가지 자기 사이펀, 유도 사이펀, 모세관, 분출, 증발, 운동량에 의한 관성 이렇게 6가지 봉수 파괴의 원인이 있다. 통기관의 목적, 통기관은 첫 번째 트랩 내 봉수 파괴 방지입니다. 봉수 파괴 방지. 통기관의 가장 큰 목적은 봉수 파괴 방지입니다. 두 번째로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겁니다. 배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통기관은 악취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청결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4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통기관의 목적은 봉수 파괴 방지, 흐름 원활, 악취 제거, 청결 유지 4가지가 통기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통기관의 종류로는 각개통기, 루프통기, 신정통기, 도피통기, 섭식통기, 공용통기, 결합통기가 있습니다. 6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설명을 드리겠지만 통기관의 종류는 각개통기, 한 개마다 설치하는 각개통기, 8개까지 설치할 수 있는 루프통기, 옥상으로 배출해서 악취를 배출하는 신정통기, 도피통기, 섭식통기, 공용통기, 결합통기 6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각개통기는 위생기구마다 각각 통기관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이나 설비가 비싸는 단점이 있습니다. 통기 간격은 각개통기는 32mm 이상을 결합해야 합니다. 각개통기는 그림 중에 배수 기구마다 각각 다 빼주는 것이고 가장 이상적이고 통기관이 좋습니다. 통기가 원활하게 잘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설비비가 비싸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개통기가 있다. 각개통기는 최소 간격이 몇 파이? 32파이다. 두 번째로 루프통기. 루프통기는 기구가 몇 개? 8개까지. 한 개를 뽑으면 각개통기가 되어버리니까 2개에서 8개까지입니다. 8개까지 한 개의 통기관, 가장 말단에서 통기관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이 통기관을 뽑아내는 것은 8개까지, 루프통기에 보면 8개까지의 트랩을 보호하는 것이 루프통기입니다. 루프통기는 회로통기라고도 하고 환상통기라고도 합니다. 루프통기는 회로통기라고도 하고 환상통기라고도 한다. 몇 개까지 뽑는다? 8개까지 뽑는다. 통기 간격은 수평기관과 통기 수직관 중 작은 것의 2분의 1 이상, 2분의 1 이상인데 파이로 수는 40mm 이상, 통기관의 길이는 7.5m입니다. 그림으로 다시 가서 보면 8개 이하의 관을 하는 것이 회로통기, 루프통기, 환상통기 이렇게 표현을 하고 8개까지고 배관 길이는 7.5m 이내에 광경은 40mm까지, 최소 광경 40mm다. 입관이나 수평관보다 2분의 1로 정하는데 최소 40mm다.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정통기는 통기 입관을 옥상에서 끌어올려서 빼는 것을 신정통기라고 합니다. 신정통기는 배수 수직관을 축소하지 않고 그대로 옥상에 개구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옥상에 개구할 때는 밴드를 써서 180도 돌려놓는 것이죠. 왜? 우수 방지. 첫 번째는 우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방충망을 설치해서 방충을 합니다. 신정통기관은 옥상에 올라가면 볼 수 있는 게 파이프가 구부러져 있는 것을 보면 앞에 방충망이 있다. 그래서 우수와 방충을 막는 것이 신정통기입니다.
신정통기는 옥상에서 0.15m, 15cm 이상 바닥에서 요 높이가 15cm 이상 올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수가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15cm 이상 올려주는 것이 신정통기입니다. 인접 건물에 계부가 있을 때는 계부부 상단보다 0.6m 올리거나 수평으로 3m 띄워야 됩니다. 옆집에 문이 있다면 뭐가 나오죠? 악취가 나거든요. 악취 방지를 위해서 0.6m 올리거나 3m 이상 띄워야 된다. 그래서 신정통기는 통기 입관을 그대로 옥상으로 배수하는 거다. 그 다음에 도피통기는 통기 수직관에서 통기가 가장 끝에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도피 입상관까지 거리가 긴 경우에 루프 통기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도피 통기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죠. 8개까지는 하되 도피 통기관도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습식 통기는 통기관을 끝단에 그냥 물려서 통기관이 수면에 들어오는 것을 습식 통기라고 합니다. 습식 통기. 공용 통기는 배수 기구를 한 개를 묶어서 연결하는 것을 공용 통기라고 합니다. 두 개를 한 개로 묶어서 두 개를 또 한 개로 묶으면 되겠죠. 여기는 각개 통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개를 한 개로 묶는 것을 무슨 통기? 공용 통기라고 합니다. 결합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 가장 하부와 통기 수직관을 연결하는 요것이 결합 통기관입니다. 무슨 통기관? 결합 통기관. 가장 위에는 신정 통기, 가장 아래는 결합 통기. 배수관 입구에서 연결하는 것은 도피 통기. 8개까지는 회로 통기. 각각 뽑으면 각개 통기. 2개나 1개씩 뽑으면 공용 통기.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통기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 출제 빈도수가 적지 않습니다. 문제 풀겠습니다. 49번. 통기설비의 통기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루프 통기 8개. 몇 미터? 7.5m. 각개 통기는 각각 1개씩 다 뽑는 거. 신정 통기는 옥상으로 올려서 연결하는 거. 사이펀 통기는 없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0번. 고층 건물이라 기구수가 많은 건물에서 입상관까지 거리가 긴 경우 루프 통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치되는 통기관은 무슨 통기? 도피 통기. 중간에 설치하는 도피 통기는 입상관 가장 가까운 곳에 루프 통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도피 통기관이 되겠습니다. 배수 통기관에서 섹스티어 방식이 있습니다. 섹스티어 방식. PVC 파이프에다가 선회력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선회력을 주고, 선회력을 주면 배관 중앙에 공기 코어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의 배수관으로 배수관과 통기관을 겸용하는 방식으로 고층이나 아파트 등에 많이 사용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국내 기업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배수나 물이 들어올 때부터 약간의 선회력이 약간 꽈놨죠. 그래서 선회력이 주어지고 배수관 자체도 돌기가 있어서 이렇게 돌면서 돌게 될 겁니다. 이렇게 돌게 되면 물은 바깥으로 흐르고 안쪽에는 공기가 흐르게 되죠. 이게 통기도 되고 배수가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섹스티어 방식이라고 한다. 섹스티어 방식은 PVC에 공기 코어를 형성하는 것이다. 배수와 통기관을 겸용하는 방식으로 고층 아파트 등에 많이 사용합니다.
8번 청소구, 소재구의 설치. 청소구는 CO, 클린아웃이라고 하고, 클린아웃 CO라고 하고요. 클린아웃은 설치하는 부분은 가옥 배수관과 대지 하수관 접속 부분, 건물 바깥쪽에 배수관이 주어진다면 나왔을 때 이쪽 부분에 연결할 때 소재구를 설치해줘라. CO를 설치해줘라. 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배수 수직관 최하단부 내려와서 수평하러 갈 때 이 최하단부에도 소재관을 설치해줘라. 수평지간의 기점부 올라와서 이렇게 받는다면 수평주간의 기점부 맨 처음 시작할 때 기구 배수들이 이렇게 정리되는 시작한 부분에 설치합니다. 벽안이 구부러진 곳에 소재구를 설치합니다. 45도 이상 90도까지도 90도는 당연히 설치해야 되겠죠. 45도 이상이니까 45도 90도밖에 없으니까요. 수평강이 100m는 15m마다 100m 이상은 30m마다 15m마다 쭉 이 거리가 15m마다 설치해주면 되겠다. 100mm면 30m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재구 설치 위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의 부하단위 FUD 배수 부하단위입니다. 세면기 배수량이 1입니다. 세면기 배수량이 1이라서 세면기 배수량은 가득 담으면 28.5리터 per minute 분당 25리터 per minute 우리가 수도 꼭지를 틀면 분당 28.5리터가 나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면기 배수량을 1로 잡는다. 49번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중 통기관의 종류가 아닌 것은 각계통기, 신정통기, 루프통기, 공용통기, 결합통기, 석윤통기, 분해통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우측 상부 첫 번째 문제 48번 특수통기 방식 중 배수 수직 간에 선회력을 줘서 공기 코어를 형성하는 통기관은 무엇이냐? 섹스티어 방식이다. 무슨 방식이다? 섹스티어 방식이다. 배관 내에 선회력을 줘서 가운데 공기 구멍을 만드는 통기 방식이다. 요게 무슨 방식이라고 그랬죠? 섹스티어 방식이다. 섹스티어 방식. 섹스티어 방식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45번 통기 방식 중 각 기구의 트랩마다 통기관을 설치한다. 각 기구마다 설치한다. 뭐다? 각계통지다. 자기 사이폰에도 효과가 있으며 배수를 완전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은 각계통기다. 각계통기는 통기가 가장 잘 되는데 뭐다? 비싸다. 네, 그래서 각계통기보다는 루프통기. 루프통기는 몇 개? 8개. 몇 미터? 7.5m. 신정통기는 옥상으로 연결하는 것이고 루프통기와 회로통기는 같은 말이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0번 문제 각 종류별 통기관의 기준으로 틀린 것은 건물 1번 건물의 배수에 설치하는 통기관은 50mm 이상. 통기관은 그래서 기본으로 50mm 이상으로 합니다. 각계통기는 32파이 루프통기는 40파이 최소 간격이라고 정했습니다만 배수 탱크에 설치하는 것은 50파이. 각계통기의 간격은 접속되는 배관 간격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지만 32파이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프통기 간격은 수평지관과 통기 수직관 중에 2분의 1 이상. 최소 간격은 얼마? 40. 신정통기 간격은 배수 수직 직관의 간격을 그대로 작게가 아니고 똑같이 해서 옥상으로 올리는 것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배수관을 다 연결하고 나면 수압시험을 해야 됩니다. 배수관 수압시험은 0.3kg으로 15분,
수압시험은 0.3kg으로 15분 이상 유지합니다. 기압시험은 0.35kg으로 15분. 기압시험은 공기로 하는 것이고 수압시험은 물로 합니다. 물로 하면 0.3kg로 15분. 압축 공기로 하면 0.35kg로 15분. 네. 그 외에 연기를 터뜨려서 연막탄을 터뜨려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는 방법과 박하, 냄새가 나오는 게 하는 방법, 박파를 태워서 박하 시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수도 설비, 중수도 설비는 일체화로 사용한 상수를 정화해서 음료를 제어한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설비, 중수도 설비입니다. 중수도 설비는 고속도로 같은 곳에 화장실이 있다면 이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술을 구하기도 어려우니까 지하수를 개발해서 물을 퍼서 탱크를 놓고 물을 공급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물을 공급해서 사용하면 세면기, 소변기, 대변기 등에 사용하게 될 건데요. 이 물이 어쨌든 배수로 와서 정화조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정화조로 들어온 물을 정화조는 부여산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부여산소, 부패조, 여과조, 산화조, 소독조로 물을 버려야 되는데 이 물을 버리지 않고 한 번 더 받아서 그래서 쓰는데 어디에 쓰냐? 이 물을 다시 펌핑해서 씁니다. 어디에 쓰냐? 소변기와 대변기. 소변기와 대변기에만 사용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중수라고 합니다. 중수도 기억을 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0번 문제 풀겠습니다. 50번 각계 통계에서 트랩 위어로부터 통기관까지 구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는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50에서 100분의 1 구배, 약간 급한 구배입니다. 통기 위어. 우리가 여기에 세면기가 있다면, 세면기가 이렇게 있다면 물을 내려주고 되고, 요거는 P트랩이죠. P트랩 물 나가는 끝은 요거를 트랩 위어라고 합니다. 트랩 위어에서 내려가는데 요게 얼마다? 50분의 1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46번 배수관 트랩의 봉수 파기 원인이 아닌 것은 자기 사이펀, 유도 사이펀, 모세관 증발, 그 다음에 흡입, 관성 등이 있습니다. 통기관 작용은 아닙니다. 자연증발, 모세관, 자기 사이펀, 유도 사이펀, 토출작용, 관성의 작용 등이 모세관의 봉수 파괴 원인 6가지 확실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증발, 모세관, 자기 사이펀, 유도 사이펀, 그 다음에 분출작용과 관성작용 이렇게 6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